오늘은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태어선사는 불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사람이 아니라 선가구함에도 허물이 있으면 참회할 줄 알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장부의 기상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보리심을 일으키는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게 되는 까닭이라고 그러죠. 화엄경 식편품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나의 복밭이고 나의 선지식이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언제나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발언하기를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행하다가 마침내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요. 저는 금년 들어가지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는 날도 비만 오지 않는다면 눈보라치는 그 길거리도 저는 걷기 시작을 한 지가 3개월이 이제 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청계산 쪽으로 가다가 아파트 단지 있는 쪽에서 돌아서 왔는데 절에까지 오니까 15,000보, 약 12km 정도고 그저께는 꽃시장 있는 데로 해서 양재천으로 해서 탄천 반환점까지 돌아서 구룡사에 오니까 15km, 20,000보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참 어떤 이들은 사구락꽃은 일본 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의 자생종인 벚꽃, 참벚꽃 또는 이런 꽃들이 지금 진달래꽃까지 개나리, 철쭉까지 참 이산저산에 많이 피는 시기인데 꽃잎 지는 것도 사람의 한 생애로 돌이켜보면 청춘처럼 만개했던 그 꽃들이 지는 것은 청춘이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지는 꽃도 아름답다고 즐기는 거 보면 우리도 노병사, 늙고 병들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잘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 보리심의 발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국보 2호가 모셔져 있는 원각사지 파고다 탑
한번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비석이 있는 걸 목격하게 되고, 그 비석을 그 10대 때 그 나이에 그걸 읽어보다가 뒤쪽에 있었던 시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는 따로따로 그 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통도사의 경복노 스님이 젊은 시절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 통도사 안양암에 한 3년 사실 때, 그때 스님 밑에서 화엄학을 공부했다는 말을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스님이 그 시 중에서 그 세 꼭지의 시를 거기다가 합성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꽃잎이 지니까 불현듯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하는 시예요. 제가 용량이 커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제 그제는 제가 2만 보 15km 걸었으니까 어지간히 걸었죠.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 너무 많이 걷지 말라고. 근데 지금 현재 걸어보니까 한 12,000보 정도까지는 짱짱하게 걷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나니까 느낌에 사람들이 보면 꾸부정한 노인이 걷고 있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해서 억지로 허리를 펴고 이렇게 어깨축지를 펴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지만 힘이 드는 건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2만 보 걷고 나니까 저 휴대폰에 뜨대요. 상위 3%. 어저께 15,000보 걸었더니 상위 4%.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평균치 13,900보 그 정도 걸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다가 비 오거나 뭐 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등한해서 10,000보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상위 9%, 10% 이렇게 떨어져. 이번에 미국 가서도 열심히 걸었는데, 오는 날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구룡사 들어오는 날은 걸을 수 없는, 그렇다고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없고 그랬는데, 그때는 17%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계도 못됐어. 그러나 그렇게 걷고 나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쉬고 나면 금방 몸이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는 걸 보면 모두는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보리심은 지혜 있는 이의 방편이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쓴 약을 그냥 먹으면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니까 방편을 들어서 지혜롭게 과립이나 캡슐이나 시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 약을 먹게 하는 것을 일명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그 방편은 보리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근과 지혜가 합성되어서 하는 마음가짐이 자비심이다. 그래서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초발심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이타 서원을 세우고 또 긴 시간 동안 육바라미를 닦고 닦아서 보리심을 길러내서 보살토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심은 불성이고 인과를 믿는 그 마음이 신심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들은 밖으로만 뭘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인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률을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는 그러한 사홍서원이 초발심이 되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덕목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도사에서 월화 노스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0살이신데 작년 겨울에 열반하신 지가 벌써 20주기가 되었어요. 20주기. 그래서 스님의 행적을 한 권으로 책으로 묶어서 사진집을 이제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또 노스님도 구룡사에 이렇게 많이 다녀가셨고, 워낙 노스님이 하도 구룡사만 오시고 다른 절에서 오시라고만 안 가시니까 어째서 서울에 있는 정우만 편애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으신 것 같던데, 그때 월화 노스님이 구룡사에 마음 쓴 건 이건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통도사 일이고 종단의 일이고 불교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룡사 불사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내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노스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 벌려놓고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한 번은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우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노스님이 생각할 때 저를 믿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게, 정우는 할 수 있어.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마. 그리고 힘들고 어렵거든 내가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나한테 이 얘기해. 그건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격려요, 그러한 칭찬이요, 그러한 이끌림이었다고, 연민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스님한테 한 푼도 내가 구룡사에서 갖다 쓴 적 없습니다. 아시나 몰라? 그러나 노스님의 그 말씀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양재천이나 여의천을 이렇게 걷다 보면 요즘 젊은 남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쑥 뜯는다고, 남자도 쑥 뜯으러 다니대. 그런 애처가하고 사는 보살은 참 좋겠더라. 그런가 하면 부부가, 한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휠체어다 태워가지고 밀고 가는 보살이나 밀고 가는 거사를 볼 적에는 새삼 그냥
보이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청춘 남녀가 크로바가 무대기로 거기 댕기다 보면 크로바가 막 뭉탱이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거기 들여다보고 있는 것 보니까 대다수가 새 입인데 혹여나 내 입이 있으면 그것을 뜯으려고 그렇게 막 눈을 이렇게 뜨고 거기다가 주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하도 그 긴 시간 저기서 내가 올 때부터 그렇게 쭈글뜨리고 있은 놈이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길래 내가 가면서 그랬어. 크로바가 세이 크로바는 행복이고 네이 크로바는 행운이라는데 요행이 행복한 가운데 행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행복 놔두고 행운 찾느라고 애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니 스님 그렇습니까? 그러니 손바닥을 탈탈 틀고 행복이 더 좋지요 이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섹시가 씩 웃대. 그런 것들도 상의 상관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전해줄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상기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래도 이렇게 댕기다 보면 합장하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 제가 지금 그 사진 제 방에 있는 거 사무실에 있는 거 이렇게 사진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30년, 40년이 다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내 얼굴도 비치고 노스님 옆에서 내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닉림프 제가 7살 먹었을 때 그때 마침 노스님이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 2층 접견실에서 그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런 저런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던데 그런데 백고자 어느 앨범 하나에는 100일 동안 백고자에 법문하신 스님들과 대중들을 이렇게 풀사스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수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39년 차 구룡사 등지고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도 구룡산에 못 올라가 봤다? 응? 그거 좀 희한하잖아요. 그 날마다 산은 보고 있는데 올라가 본 적은 없어. 올라가 본 적은.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전주 일요일 날은 일산 열애사 가서 법표를 했는데 그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후보가 혹시 내가 거기 사는 줄 알고 혹시 스님 오후에 시간이 되십니까? 저는 거기서 점심 공양하면 대다수가 여기를 돌아오는 일정인데 나를 한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있지요? 그러면 오후 한 6시쯤 가도 배워도 되겠어? 괜찮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어? 나 구룡사 가야 되는데 늘픈 수 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노는이 연불한다고 처음으로 호수공원을 한번 갔어요. 호수공원. 거기를 한 바퀴 큰 폭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구룡 열애사에서 걸어서 출발해가지고 그 MBC 방송국 있는 앞으로 가가지고 호수공원에 가서 처음으로 호수공원을 걸어서 한 바퀴 돌아서 열애사까지 다시 오니까 한 3,000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90년대 도시개발 될 적에 일산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거기도 세월이 벌써 30년 넘었단 말이에요. 30년 넘게 그 열애사 부지하고 인연을 맺었는데도 그 호수공원도 처음 가봤어요. 처음 지나다니면서 창문 밖으로는 본 적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것도 참 복받은 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걷고 계세요? 요즘 열심히 구룡사 오고 계세요? 응? 누구나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면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감 만연하다고 하지요. 요즘 이제 내일이 선거네요. 저는 첫날 가가지고 사전투표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윤활유 비타민 역할 외에 내가 그 정치인이 되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이기는 하잖아요. 느끼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잘해요. 잘해. 방치해갖고 될 일이 아니요. 중국의 누신이라고 하는 분은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동세대 인물이고, 그분이 공산당이 막 중국에서 설치기 시작할 때 그걸 피해가지고 일본에도 잠시 왔다 간 기록이 있던데, 그분 글 중에 고향이라는 글 중에서 희망이라는 소재로 써놓은 글이 있어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희망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상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다 보이고 이해될 그런 사안인데도 그 사람들의 횡포와 그 사람들의 패도 정치적인 그런 논지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리만족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아찔아찔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죠.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한 사람 걸어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잡초가 우거진 곳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길이 되는 것처럼, 잔디밭에 걷는 선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는 동물이 그 우거진 숲 사이로 가는 길도 만들어져 있어서 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정치 초년생은 그렇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아함경에 보면 요즘 하고 있는 판세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으로만 말하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평생 싸워도 끝이 없을 것이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언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할 만하다.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성인의 말씀을 헛듣고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짓이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이는 법원 앞에서 또 한참 덮어 씌우고 들어가던데,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 중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 아까 널려있는 세이클로바 등지고 네이클로바 행운 찾는다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그 중생에게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이 아니여.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 생각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널려있는 행복은 등한하고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세입 찾아서 행운이라고 부르짖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중생설의 다방사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라는 것이 엄청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우 스님도 도가 높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39년차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과 별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정우가 열심히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동의하고 공감하는 불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많은 사진은 90년대 초 사진들이었어요. 90년대 백고자 할 때, 21일 정진법회 할 때, 고승 초청법회 할 때, 와, 스님들 많이 다녀가셨대요. 그런데 불과 30년 사이에 거의 다 돌아가셨어. 30년은 긴 시간이요. 30년 한 세대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법사 스님으로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젊은 층에 속했던 스님들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노승이 되어가지고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대만의 성운대사 구룡사 오셔서 법문을 여기 법상에서 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막 모실 때 개금도 안 되어 있는 사진 중에 보니까 법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고 모든 공간에 꽉 차 있고, 오라누 스님이 오셨을 때 법문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지사의 노건 스님이나 석주노 스님이나 수없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빈자리, 저 인등실에서 합창단이 있는 데서 사진을 찍으면 빈자리 보입니다. 저는 사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대통령 나왔을 적에 카메라, 흑백 카메라지만 카메라에 비치는 사진을 보면 그렇게 그 시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공화당 사진은 사람 많은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사진을 찍고, 김대중 후보 연설하는 데는 꽉 찬 데도 찍지만 빈 공간도 찍어가지고 비대를 치는 그런 허물도 봤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지 말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살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방송을 보면서도 느끼는 일이 많아. 방송을 보면서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방송은 보다가도 만나기 싫은 사람 나오면 리모컨으로 탁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던데, 자, 우리 서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좀 찾아보고, 말은 번지름하게 주인은 국민이라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말에 놀아나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살펴갖고 4년 동안 봤잖아요. 또 5년 동안 봤잖아요. 지금 현 정부는 바보들이요, 바보들. 덮어 쓰고는 그걸 하나 못 풀어가대. 5년 동안에, 이게 7년 전이지? 5년 동안에 물론 코로나 운운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빚을 400조 넘게 빚을 진 것 보면, 우리 가정사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선 빚을 내서 쓰기 좋다고 그거 빚 아니요? 있는 돈 곶감 풀었나? 국가에 돈이 싸져 있어가지고 미국 달러처럼 싸져 있어가지고 그거 400조를 푼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후대의 빚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못 살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해놓지 않으면 훗날 자식들이 그 빚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아세요? 그럼 그 빚을 안 짊어지려면 상속분을 다 포기하면 빚도 안 짊어질 수 있어. 그런데 상속을 받는다고 해놓으면 빚까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돈도 빌리고 빚도 내가지고 막 돈이 있을 때 호의호식하듯이 막 꽃감 빼먹듯이 각 가정에서도 빼쓰고 하다 보면, 융자 받아서 쓰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빈털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자꾸 지금 현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무엇이 어떻고 빚이 많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물가는 질량의 법칙으로 보면 물가는 돈이 많이 떠댕기고 물건이 귀하면 올라갑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라며. 아니 요즘 여기다가 파 달아가지고 모자 쓰고 댕기고, 어떤 놈은 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멜빵에다가 파 이렇게, 자, 그런 거 보면 참 남 얘기하기는 그렇다만 꼴값 하고 있다. 파값 아세요? 박수는 외치는데 파값 아세요? 매일 변동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 누구 보고하는 사람 있어? 택시비 아세요? 요 택시비 모르시는 분 4,800원이요. 기본 요금이 4,800원. 60년대 전차 2원 50전 할 적에 버스비 어른 10원, 애들 5원 할 적에 택시비, 제가 신대방동 장안사에 살고 있을 때 통도사 가기 전에 남대문 가가지고 49제 장을 봤는데 짐이 많어. 버스나 전차 타고 갈 수가 없어. 주지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짐 싣고 택시 타고 한번 와보이라. 근데 택시를 탔는데
그때 요금이 60원에 찰까닥 10원씩 올라갔어요. 그게 60년대 68년 67년 아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통도사 68년도에 갈 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190원 주고 타고 갔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속에 들은 게 없어갖구려.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지금 가시는 분은 바빠서 가는 거요, 여당이요, 야당이요. 웃자고 한 소리요. 자, 보세요.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게 민주주의요. 자기 생각을, 견해를 드러낼 수 있고, 여기는 아무도 말을 안 해. 여기도 있을 건데, 나하고 반대쪽에. 그러나 저는 윤활유 비타민의 역할로서 나라가 편안해야 되고 국민 복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 잘 하세요. 잡보장경에도 보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도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도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도 갚지 마라.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도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걸어라. 그랬는데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양나라 때 천축국 스님이시고, 이 스님이 서기 418년,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태어나셨던 스님인데, 해가 지는 유시에 해가 지는 유시에 써놓은 시예요. 헛되고 거짓된 말은 오래가지 못하네. 선열의 진수성찬도 오히려 먹지 않거든. 좋은 말도 곱씹지 않거늘. 그런 말이에요. 뉘라서 다시 무명의 술을 마실 것인가? 무지몽매한 술을 마실 것인가? 가히 버릴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기에 거침없이 거닐면서 막힌 곳 없다 하네. 비록 고금의 일을 모두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밖을 달릴 뿐이네. 지금 하고 있는 형국들이 그런 형상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공병환 씨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 중에 보니까 어둠과 밝음의 시간차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긴 어둠조차 내일 아침이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끝없는 어둠이나 한없는 밝음만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과 밝음이라는 게 뭐 북극처럼 여름에는 24시간 그냥 대낮인 것처럼 해가 떠 있고, 동지 때는 24시간 어둠인 것처럼 잠시 잠깐 햇빛이 비쳤다가 사라지고 잠시 잠깐 어둠이 내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런 곳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래도 추나추정 사시절석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참 지혜롭게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중도에 이어가지 못했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빚이 많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좋은 줄 알고 가족들이 희희낙낙거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빚더미에 주저앉으면 쫓겨나는 거죠. 인생 파탄나는 거죠. 국가도 역시 채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조라고 하는 돈이요, 1억짜리 만다발 합해놔야 1조예요. 그런 돈을 허공에다가 400조가 늘어나게 만들었다면 정령코 그 돈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부왕들이 딱 좋아. 왜냐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손에 안 쥐어져. 그러면 마치 미세먼지가 이 마이크에 흡입되어서 가끔 정우스님 기침하는 것처럼 쇠붙이가 좌석에 딸려가 붙는 것처럼 물가 상승은 끊임없이 제가 당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제가 10년 동안 한 30억 정도 모아서 전법위관 불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네 거 좀 밀어주려랑 치고 저질렀는데,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40억이면 저 집을 지을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53억 들었어요. 상상 가세요? 그게 왜냐고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네.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다네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안 해요? 아침에 옛날처럼 일꾼들이 일찍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시비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참 구룡산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서 도심 속에 마을 속에 절이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지만은 그런 걸 보는 건 응용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임자가 내가 만일에 그거 다 해결 못하면 소임자가 죽게 살기로 못 와가지고 그거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거 제대로 못 갚고 그러냐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린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삽시다. 절대로 그 농간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봤잖아요. 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기관에서 계속 끊임없이 법 바꾸는 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못 쓸 법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덮으시오.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집 망할 집은 단박으로 집소리가 나가는데 웃음소리도 단박하게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도 지나치면 시세 많은 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잘 삽시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고